때는 2015년. 지적 장애인을 납치해 끓는 물을 배에 붓고 하이힐로 머리를 짓밟고 급기야 장기 매매까지 모의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피해자는 이들을 악마라고 불렀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원에 사시는 20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방황을 많이 했었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심지어 가출까지 해서 어린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경험을 했죠. 그러다 19살이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변 친구들을 정리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죠. 그날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잘 나가던 선배가 전화가 오더군요. 요즘 말로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워낙 무서웠던 선배라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심부름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죠. 힘든 일은 아니고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페이는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준다는 말을 수십 번 하더군요. 저는 선배에게 요즘 공부 중이라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강제적으로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배를 만나게 되었고 선배가 말하는 심부름은 간단했습니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배가 전화를 하면 그곳으로 차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있었던지라 알겠다고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길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그때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차를 끌고 서둘러 오라고 하더군요. 선배가 말한 곳은 평택에 위치한 모텔이었는데 워낙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선배가 말하는 모텔에 도착을 했고 곧장 선배에게 전화했죠. 잠시 후 선배가 낯선 남자를 업고 내려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밀러 거울로 그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옷은 찢어진 상태였고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절한 건지 힘이 빠진 상태로 누워있는 겁니다. 선배는 그 남자를 차에 밀어넣고서는 일행이 있는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 저 화장실이 급해서 1분만요. 하고는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큰 길로 뛰어갔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선배가 눈치를 채고 따라올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나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고 휴대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선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말 섬뜩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그런 문자였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그 선배 얼굴이 떠오르면서 겁이 나더군요. 선배 친구들에게 수소문하면 일주일 안에 저를 찾아낼 정도로 발도 넓은 사람이라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공부만 하면서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2015년 여름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배를 알고 있던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서요. 순간 너무 놀라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사건은 이랬습니다. 선배는 여고생 3명과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상급인 장애인 남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술에 취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했죠. 선배는 여고생과 함께 그 남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여고생을 침대에 눕혀 사진을 찍은 다음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선배와 여고생은 그 남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온몸을 발로 짓밟는 건 기본이고 남자가 시신하자 라이터와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붓기까지 했다더군요.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차별 폭행에 더 이상 의식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여고생 한 명이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남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남자를 장기매매 업자에게 팔아 넘기자고 예전부터 선배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저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선배가 말했던 심부름이 장기 매매를 하자는 끔찍한 일이었죠. 제가 도망가고 나서 선배는 다른 친구를 불렀고 그 남자를 차에 태워 10시간가량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중 죄책감을 느낀 여고생 한 명이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3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모텔에서 남자를 업고 나가는 모습을 본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더군요. 다른 부분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 뇌 손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 위기라고 하더군요.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죠. 여고생을 도왔던 선배와 친구는 징역 20년에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고 선배가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선배가 시키는 대로 운전을 했다면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